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카리브해 최빈국인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7일 암살당한 범행 몇 시간 후 용의자 4명은 사살되고 2명이 체포됐습니다. 레옹 샤를 아이티 경찰총장은 모이즈 대통령을 살해한 용의자들을 용병이라고 지칭하며 이들과 총격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뒤쫓아 총격전을 벌여 이들을 사살하거나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더 많은 용의자가 붙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의자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며 모이즈 대통령과 부인 마르틴을 공격한 동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모이즈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벽 1시경 포르토프랭스의 사저에서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피살됐고 부인 마르틴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호송됐고 이후 미국 마이애미로 이송됐습니다. 치안판사 카를 앙리 데스트는 숨진 모이즈 대통령이 이마와 가슴배에 대구경 소총탄부터 9mm 탄까지 12발의 총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의 자녀는 사건 당시 침실에 숨어 목숨을 구했습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가정부와 집사에 따르면 범인들이 미국 마약 단속국이다라고 외치며 들이닥쳤고 용병들에 의해 손발이 묶여 있었다고 데스틴 치안판사는 말했습니다. 이들 암살범의 배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클로드 조제프 아이티 임시총리는 이날 새벽 발생한 모이즈 대통령 살해 소식을 전하면서 고도로 훈련되고 중무장한 이들에 의한 매우 조직적인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시트 에드먼 미국 주재 IT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암살이 외국 용병과 전문 킬러들에 의해 저질러진 잘 짜여진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 피살로 IT가 더욱 큰 혼돈 속에 빠진 상황에서 암살의 배후를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조제프 총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암살범을 잡기 위한 국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며 실업률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였던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나 봅니다. 이번 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가 예상을 뒤엎고 소폭 증가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천 건 늘어나 3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던 건데요. 전주 청구 건수 역시 당초 발표보다 7천 건 늘어난 37만 1천 건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날 발표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5만 건을 상당폭 웃돈 결과입니다. CNBC 방송은 예상하지 못했던 증가라며 상반기 동안 순탄했던 고용 성장이 향후 암초를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의 유전자 기업의 중국군과 협력해 태아의 유전자 정보를 취합 분석해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제의 회사는 중국 최대 유전자 기업 BGI인데요. 이 회사가 인민해방군과 해당 기술을 개발해 임신 초기 태아의 유전자를 분석, 이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BGI는 지난 2013년부터 유전자 정보 분석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니프티라는 브랜드로 비침습 산전 검사 상품을 출시해 세계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3번은 이를 통해 태아가 다운 증후군과 같은 기형병을 앓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데 세계 800만 명이 BGI의 산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BGI가 홍콩의 연구소에 보낸 남은 혈액 표본과 인구 조사를 위한 검사에서 산모들의 유전자 정보를 사용했다는 폭로가 제기되면서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과 아시아에서 검사를 받은 여성 500명의 유전자 정보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유전자 은행에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대해 BGI 측은 유전자 검사에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5년이 지나면 해외에서 얻은 샘플은 파기한다라며 분석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나 국방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고 제공하지도 않았다라는 설명과 달리 해당 검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서는 국가 안보에 직결될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게 논란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분석 결과 BGI는 지난 2010년 군 병원에서 태아 유전자 정보를 연구했고
군과 공동으로 10건이 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민해방군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니프티 정보를 분석했으며 중국 여성에서 확산한 바이러스를 연구해 정신질환의 인자를 찾아내려 시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방첩안보센터 NCSC는 해외에서 니프티 검사를 받는 여성들은 중국 정부가 유전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산전 검사가 의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국군으로 유전자 정보가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굴착 기업 보링 컴퍼니가 플로리다주에서 지하 교통 터널을 건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주류 언론은 플로리다주 남동부 도시 포트 로더데일 시장 딘 트란탈리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포트 로더데일은 도심과 해변을 오가는 지하 교통 시스템을 건설하겠다는 보링 컴퍼니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지하 교통 시스템이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포트 로더데일시 당국 역시 라스 올라스 루프라고 명명된 이 지하 터널이 빠르고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당국은 보링 컴퍼니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까지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6년부터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보링 컴퍼니를 설립했는데요. 보링 컴퍼니는 그동안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 시카고 등에서 교통터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터널을 통한 초고속 열차 도입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지하에 만든 터널이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터널은 양방향을 합쳐 총 2마일로 테슬라 전기차로 방문객을 실어나르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후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 지하도로를 통해 고속 차량 운전을 하고 지상에서는 교통 혼잡 없는 깨끗한 거리의 모습을 즐기는 나날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주에서 한식 바베큐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이 강도로부터 11발의 총격을 받고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화제입니다. 지난달 4일 오후 10시경 워싱턴주 투킬라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서 토니 소 씨는 무장 강도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소 씨는 이전에도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던 터라 그는 식당 문을 닫은 후 식당 여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차까지 데려다 준 뒤 자신의 차로 향했는데요. 그 후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소 씨에게 다가와 총을 겨눴고 그는 반사적으로 총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후 무장 강도는 소 씨를 향해 여러 차례 총을 쐈습니다. 총상을 입은 소 씨가 차 밖으로 나오자 가슴 부위에 4-5차례 더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는데요. 지난 3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회복했지만 퇴원 후에도 최소 6개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니 소 씨는 강도들이 내가 가진 무엇이든 가져가도록 내버려뒀어야 했는데 많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3인조인데요. 아직까지 검거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빠른 회복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뉴스톡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